안녕하세요, 헛쌤입니다. 오늘은 우리 영화나 책을 보고 나서 나의 기분, 느낌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영화나 책을 읽은 후에 나의 느낌을 우리 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그 영화를 보고 난 후에 감상, 또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감상을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. 우리 초급에서는 막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어땠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뭐 재미있었어요, 뭐 슬펐어요, 무서웠어요, 뭐 재미없었어요,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죠. 아는 단어가 없으니까. 그런데 이제 중급부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뭐 영화 리뷰나 아니면 뭐 책에 대한 리뷰를 말할 때 쓰는 표현들을 이제 배워볼 건데요. 일단 우리 여러 가지 그런 감상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장면이에요. 장면. 어떤 영화에서의 한 장면, 이렇게 말하면 어떤 씬을 말합니다.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? 이렇게 말하면 어떤 씬이 제일 내 기억에 있어요? 라는 표현이 돼요. 그래서 기억에 남다, 장면. 이렇게 말하면 기억에 남는 장면.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예요?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또 장면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냥 부분이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. 그렇죠?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예요? 어디예요?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. 그리고 기억에 남다 하고 좀 비슷한 단어로는요,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. 인상적이다. 그 장면이 제일 나의 기억에 남고 그 영화를 딱 생각했을 때 그 장면이 제일,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우리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. 뭐 어떤 영화의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어요? 이렇게 말할 때 인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. 또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감동적이다 라는 표현도 있죠.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너무 어떤 느낌이 많이 생겨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,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영화를 보고 나서 막 어떤 슬픈 마음이 막 들었거나, 와, 정말 이 영화는 엄청나다, 막 이런 기분이 드는 걸 모두 감동적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런데 이 감동적이다 라는 표현이 감동하다 라는 단어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해요. 그래서 학생들이 쓸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영화가 정말 감동했어요, 이렇게 말하면 틀리고, 이 영화는 어때요? 라고 말할 때는 이 영화는 정말 감동적이에요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이 매우 감동적이었어요,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. 감동하다는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라는 표현인데, 예를 들면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선물을 줘서 정말 감동했어요,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감동하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분이 어떻게 되다 라는 표현은 감동하다 라고 하고, 영화가, 책이 감동적이다,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배우들이 너무 진짜 같아요. 진짜 내 옆에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그 영화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럴 때 우리 실감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. 실감나다. 저는 이 영화의 표현들이 정말 실감났어요. 너무 실감나서 재미있었어요. 이렇게 실감나다 라는 표현도 자주 씁니다. 그래서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가
뭐 인상적이었어요. 이렇게 영화의 어떤 부분이 좀 재미가 없어요. 막 이렇게 느린 느낌이에요. 그럴 때 우리 쓰는 단어로는 지루하다 라는 표현이 있죠. 지루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영화에도 쓸 수 있고 뭐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요. 뭐 수업이 너무 재미없어요. 그러면 지루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, 또 뭐 영화도 지루하다, 너무 지루했어요, 어떤 부분은 너무 지루했어요,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지루하다의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우리 이렇게 영화에 막 집중해서 보는 그거를 우리 몰입하다라고 해요. 거기에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, 그걸 우리 몰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, 그 기분을 몰입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몰입감이 점점 이렇게 집중하는 느낌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, 이렇게, 그죠? 그럴 때 우리 몰입감이 떨어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영화가 정말 재미있었는데 뭐 뒤로 갈수록 점점 몰입감이 떨어졌어,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막 재밌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지루해지면서 집중이 잘 안 됐어 라는 표현으로 몰입감이 떨어지다를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는 소름 끼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. 소름 끼치다. 우리 막 소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? 우리 막 이렇게 너무 무섭거나 막 갑자기 춥거나 그럴 때 우리 살이 이렇게 볼록볼록 되는 걸 소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너무 무서울 때나 아니면 막 너무 막 감동적일 때, 아니면 영화의 결말이 너무 예상하지 못한 내용일 때, 그럴 때 뭐야 깜짝 놀라서 느끼는 기분, 그것도 우리는 소름 끼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어, 정말 소름 끼쳤어, 이렇게 소름 끼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,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해요, 이런 것도 이제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. 그래서 배우들이 막 연기를 잘하다 못하다, 배우들의 연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연기가 정말 좋았어, 어떤 배우가 뭐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, 또 그 좀 더 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우리 뭐 얼굴, 그 배우의 얼굴 연기 그런 것들, 우리 이렇게 막 웃고 울고 막 화내고 그런 얼굴에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 표정이라는 단어를 쓰죠. 표정. 그렇죠. 그 배우의 표정 연기가 정말 실감났어,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, 또 뭐 예를 들면 그 영화 안에서 하는 말 있죠. 배우들이 하는 말을 우리는 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멋있었어, 뭐 이렇게 대사가 좋았어, 어떤 대사가 정말 인상적이었어,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연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눈이죠. 눈. 막 이렇게 눈으로만 말할 수 있는 배우들이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쵸?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눈만으로 막 슬픈 감정, 막 화가 난 감정, 이걸 다 보여주는 그런 배우들이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. 그쵸? 이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을 우리 눈빛이라는 표현을 써요. 눈빛. 그래서 나는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어, 막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그 눈빛이라는 단어인데요. 그죠? 배우들의 눈빛 연기, 그 배우의 눈빛 연기가 정말 대단했어,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우리 오늘 영화나 책의 감상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공부해 봤는데요. 이런 표현들은 막 자주 쓰는 표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
그 교과서에서 배우기에는 좀 힘든 표현들이에요. 근데 뭐 영화 리뷰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자주 들어봤을 것 같은 표현들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제 그 영화 재미있었어, 재미없었어, 뭐 무서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자세하게 그 영화의 뭐 배우들의 연기가 어땠어, 어떤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, 이렇게 좀 더 한국 사람처럼 고급 어휘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